안녕하세요. 연애코치랩입니다.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24시간 대기하는 감정노동 콜센터 직원이 된 건지 헷갈리는 기분 말입니다. 분명 내 옆에 여자친구는 있는데 점점 내 통장 잔고는 운전 마일리지와 반비례하고 내 감정은 주말 없는 근무처럼 소모되고 있다는 느낌. 나를 만나면서 그녀의 인생은 점점 화려해지는데 반대로 나의 인생은 흑백 필름처럼 빛을 잃어가는 것 같은 그런 관계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착하고 성실한 남자들이 왜 하필 이런 연애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녀가 내민 요구서를 연애편지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요구서와 연애편지를 구별하는 남자들만을 위한 특수 감별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여러분의 헌신이 당연함이 되고 여러분의 지갑이 화수분이 되는 비극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유형은 남자를 자신의 인생 자판기로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이 개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설명을 듣고 나면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 혹은 여러분이 과거에 만났던 누군가가 떠오르며 소름이 돋을 수도 있습니다. 자판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는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음료수가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판기와 교감하지 않습니다. 자판기의 상태를 걱정하거나 자판기가 오늘 힘들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죠. 바로 이런 시각으로 남자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녀들에게 남자는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시스템, 즉 인간 자판기입니다. 그녀들이 이 자판기에 넣는 동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내가 너의 여자친구로 존재해주니까 혹은 내가 너와 시간을 보내주니까 라는 사실만으로 남자가 온갖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 커플이라면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길 때 서로의 상황을 고려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인간 자판기형 여자는 다릅니다. 그녀에게 기념일은 이벤트 기간입니다. 마치 백화점 세일 기간처럼 남자친구가 당연히 평소보다 더 비싸고 좋은 것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의 시간인 셈입니다. 제 지인 중에 정말 안타까운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여자친구에게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는 기념일이 다가오면 마치 쇼핑 목록을 작성하듯 자신이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를 은근슬쩍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애교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록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대담해졌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다 55 브랜드 가방 하나씩은 있더라. 라거나 이번 기념일에는 호텔 뷔페 정도는 가야 하지 않겠어? 와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정작 그 친구의 생일에는 어땠을까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 혹은 저렴한 티셔츠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 친구가 서운함을 내비치자 여자친구의 대답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받는 것보다 오빠랑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해. 오빠는 나랑 다른가 봐. 라며 오히려 남자친구를 속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받을 땐 물질이 중요하고 자기가 줄 땐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 놀라운 이중잣대를 보십시오. 이런 유형의 가장 무서운 점은 남자의 헌신과 노력을 포인트처럼 정립하고 그 포인트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만 애정 표현이라는 리워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비싼 선물을 사주면 그날은 세상 가장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되어주고 남자가 힘든 일을 대신 해결해주면 역시 우리 오빠가 최고야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닿으면 그녀는 다시 차가운 자판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포인트를 정립하라며 남자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계에 길들여진 남자들은 점점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을 가져다 바치게 됩니다. 그녀의 잠깐의 미소를 보기 위해서, 그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건부 거래에 불과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어서 더 이상 이 자판기에 동전을 넣을 수 없게 된다면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다른 자판기를 찾아 떠날 것입니다. 그녀에게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고장난 기계일 뿐이니까요. 이런 여자를 초반에 걸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한 5년 안에 서울의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하고 싶다.
그러려면 우리 둘이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할 것 같아. 와 같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미래를 제시해 보는 겁니다. 이때 그녀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만약 그녀가 자기는 계획도 있고 정말 멋있다. 나도 자기 계획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저축할게. 와 같이 관계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그녀는 당신을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혼하면 좀 쉬고 싶은데 남자가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거나 나는 돈 관리는 잘 못해서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줬으면 좋겠어. 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당신은 즉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그녀는 지금 당신과의 미래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 누릴 자신의 미래만 그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요구서와 연애 편지의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자, 지갑을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유형은 바로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는 혼돈의 공주님입니다. 이 유형의 여자들은 겉보기에는 연약하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들은 늘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무언가에 늦고 사소한 문제들을 달고 삽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덜렁대는 귀여운 매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남자는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끼며 그녀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덜렁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가 사는 세상은 늘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고 그 모든 사건의 해결사는 바로 남자친구인 당신입니다. 가령 이런 식입니다. 데이트 약속에 30분이나 늦어놓고 해맑게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나 오는 길에 버스를 잘못 타서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갔지 뭐야. 너무 웃기지 않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실수로 상대방의 시간을 낭비하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녀의 세상에서는 자신이 중심이고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성향은 생활 습관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함께 여행을 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여행 계획을 짜는데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오빠만 믿을게 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행지에서는 사소한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여권을 숙소에 두고 오거나 기차 시간을 착각하거나 분명히 챙겨오라고 말했던 상비약을 가져오지 않아 한밤중에 약국을 찾아 헤매게 만듭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발을 동동 구르며 오빠 어떡해?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결국 모든 수습은 당신의 몫이 됩니다. 당신은 그녀와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 많이 가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극기 훈련을 하고 있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혼돈의 공주님과 함께하면 남자의 인생은 점점 피곤해집니다. 당신은 그녀의 연인이 아니라 개인 비서이자 문제 해결사, 그리고 24시간 출동 대기하는 해결사 역할을 도맡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두 사람의 미래를 설계하고 당신 자신의 성장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만들어내는 끝없는 혼돈을 수습하는 데 모두 소진되어 버립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여자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로부터 쟤는 참 인복이 많아 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복이라는 것은 사실 주변 사람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만들어진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흡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유형을 구별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함께 무언가를 해보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함께 저녁 메뉴를 정해서 장을 보고 요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때 그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관찰하십시오. 재료를 사는 것부터 요리 순서를 정하고 설거지를 하는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역할을 해내려고 합니까? 아니면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면서 오빠 다 되면 불러줘 라고 말합니까?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앞으로 그녀의 인생에서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연애는 두 사람이 함께 노를 저어가는 배와 같습니다. 한 사람은 편안히 앉아 경치만 구경하고 다른 한 사람만 죽어라 노를 젓는다면 그 배는 결국 원치 않는 곳으로 흘러가거나 제자리를 맴돌다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유형은 어쩌면 가장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를 갉아먹는 감정의 블랙홀 같은 여자입니다. 블랙홀이 무엇입니까?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중력을 가진 천체입니다.
이 유형의 여자는 감정적인 측면에서 바로 이 블랙홀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큰 애정과 노력, 헌신을 쏟아부어도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흡수될 뿐 어떠한 감정적 피드백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자는 인정과 감사의 말을 통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남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더 큰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오빠 덕분에 오늘 정말 행복했어. 라는 말 한마디는 남자가 다음 일주일을 살아갈 에너지가 됩니다. 하지만 감정의 블랙홀 유형의 여자는 이런 피드백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 달 전부터 예약해서 데려간 근사한 레스토랑에서도 그녀는 음식 사진만 몇 장 찍고는 괜찮네. 라고 말할 뿐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취향을 저격하기 위해 며칠 밤낮으로 고민해서 고른 선물에도 그녀는 포장을 뜯어보는 그 1초의 순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감흥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베푸는 모든 호의와 헌신을 그녀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그녀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 매우 인색합니다. 차로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자신의 전용 기사 서비스쯤으로 여기고 당신이 사주는 밥과 커피를 당연한 식권처럼 사용합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남자는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뭔가 부족한가? 라며 자책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비싼 선물, 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며 그녀의 감정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하지만 블랙홀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그저 그녀의 공허함을 채우는 연료로 쓰일 뿐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구나.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남자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삶의 모든 의욕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의 실패가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성격이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표현이 서툰 사람은 비록 말은 투박할지언정 행동이나 눈빛에서 고마움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챙겨준 사소한 것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보인다거나 다음 만남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감정의 블랙홀은 다릅니다. 그녀는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직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합니다. 당신이 99가지를 해주었어도 해주지 못한 한 가지를 가지고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감정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도 그 독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유형의 여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을 인간 자판기로 여기는 여자, 당신을 인생 해결사로 만드는 여자,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감정의 블랙홀 같은 여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관계의 중심에 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의 세계에서 당신은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는 너무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것 아니냐고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계산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방어입니다. 건강한 연애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의 노력에 감사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진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착취이며 그 끝은 반드시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맨 처음 제가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그녀가 내민 요구서를 받아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녀와 함께 연애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까? 부디 당신의 헌신이 당연함으로 당신의 사랑이 호구 잡힘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하며 당신의 노력과 사랑을 알아봐주는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거나 혹은 제가 겪어보니 이런 유형도 정말 피곤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늪을 피해갈 수 있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연애 코치랩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